야, 깔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자, 눈치 채자는 얘기입니다. 네. 아, 야, 역시 인생은 뭐 아니면 놈이다. 배팅하고 봐야 돼요. 야, 누가 먼저 총대 좀 매줘. 실망스러운 실적 이런 제목으로. 맞죠, 맞죠. 아씨, 애널리스트인지 대표인지. 자, 어쨌든 간에. 안녕하십니까, 랭킹쇼 이건입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을 한번 야심차게 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3위, 2위, 1위 이렇게 나눠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이제 조금씩은 좀 틀은 잡혀가는 네, 그런 움직임이 적응이 좀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님들에게 노고도 저희가 알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 깔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이번 주에 봤던 종목 중에서는 S-OIL입니다. S-OIL. 지금 같은 시기에 S-OIL. 자, 어쨌든 간에 가장 목표 주가가 높은 게 97,000원, 싼 거는 85,000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한, 하이투자, 한화 모두 다 목표 주가 하향.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은 없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네. 아모레퍼시픽을 분석해 드릴 때 네네. 하향이라는 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다. 그렇죠. 이야기 드렸잖아요. 눈치 채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엔 S-OIL 매도 의견을 낸 것 같다. 증권사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도 혹시 속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좀 실적과 주가 모두 단기 저점이다. 저점이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역사적 저점의 밸류에이션이다. 뭐 밸류에이션 붙였지만 어쨌든 간 저점이고요. 그 유가 하락에 따른 부진한 실적이 지속된다. 이건 너무 쉽다. 부진한 실적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85,000원을 때린 겁니다. 자, 어쨌든 간 하나씩 보게 되면요. 자, 우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397억 원으로 전망치를 하회하는 게 아니라 대폭 하회할 전망이다. 안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이게 S-OIL한테 얼마나 주가적으로 악재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증권사마다 네. 이 예상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한 3천억 이익을 보는 데도 있어요. 반대로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한화도 한 4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낮게 왔는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낸 거거든요. 그럼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죠. 예. 예상 컨센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안 좋게 봤는데 근데 네네. 이렇게 또 안 좋게 봤는데 실제로 또 좋게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뭐라고요? 실제로 좋게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완전 실수한 겁니까? 그럼 실수한 거 맞죠? 예. 인용식 애널리스트님. 네,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맞으면 네. 또 어찌 보면 스타가 되는 거죠. 아, 야, 역시 인생은 뭐 아니면 놈이다. 배팅하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적극적으로 목표가를 하향한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뭐 신한도 그렇고 뭐 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화도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통점으로는 다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투자 의견도 그럼 다 내려버리지. 투자 의견도 유지해요. 그러니까 처음 모르고 읽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안 좋았으면 목표 주가도 하향시켜버리고 바이도 다 셀로 네.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니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테러를 만든 겁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근데 섹터 애널리스트의 특성상 예. 본인들이 커버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하우스의 특성상 노고. 매도 의견을 하기는 좀 어렵다. 목표가도 다 하향했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뉘앙스 자체도 이제 매도를 해라라는 뉘앙스니까 실제로 투자 의견은 유지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안 좋은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으면 네. 각 그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도 눈치 싸움 엄청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누가 먼저 총대 좀 매줘. 실망스러운 실적 이런 제목으로. 맞죠. 아씨, 하향은 할 건데 누가 좀 평균치 좀 알려줘. 이럴 것 같은 또 다시 노고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유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해요. 네. 그래서 유가가 언제쯤 이게 안정화가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이라면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뭐 물론 뭐 갑자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터지거나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악재가 안 나온다면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이 다시 한번 뭐 80불, 90불, 100불을 넘어가는 흐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침체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기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네. 물론 미국이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미국만 지금 이제 좀 잘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긴 겁나 한데 얄밉죠. 그러니 지들만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안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가 경기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러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어찌 보면 그 역할을 감산이 역할이 되는 거지 이게 예전처럼 작년처럼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당분간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거고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정유 업종은 안 좋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정제 마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세 회사가 모두 다 이제 커버를 어쨌든 많이 했어요. 네. 어차피 다 하향시켜야 되고. 근데도 이렇게 SO일이 커버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종목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너지 관련 쪽의 섹터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SOE를 메인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업종보다는 맞아요. 약간 혼동됐어요. 2차 전지 쪽으로 맞아요. 더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 쪽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스탠스가. 그거가 아니면 지금은 어찌 보면 뭐 SOE를 거의 집중 아니면 GS인데 GS 같은 경우도 뭐 딱 칼텍스만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순수 퓨어하게 나와 있는 건 SOE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제가 보기 집중을 많이 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또 그 퓨어 이 정유 사다 보니까 네. 앞전에도 커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해놓은 거니까 그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커버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그래도 끝까지 좀 애널리스트 입장에 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내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번처럼 좀 급격하게 실적 변화가 있으면 좋을 때만 탁 말하고 안 네. 좋을 때 말 안 하면 자기한테 애널리스트는 유리하겠죠. 아니잖아요. 예, 아, 그거 그런가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인지 대표인지 자 어쨌든 간에 하나는 더는 지금 보면서 찾은 건데 재무 정보를 보니까 매출액이 올해 그러니까 뒤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전망치가 되겠죠. 약간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근데 2024년에 그런 전망치를 보면은 매출액은 거기서 더 줄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가장 SO일은 바닥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만약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가 바닥일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유 업종이나 아니면 뭐 철강, 재련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정유 업종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내일 팔 걸 오늘 사가지고 정지해서 내일 팔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미리 다 사놓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약받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 앞전에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레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3개월 전에 물량을 받아왔어요. 근데 네. 그게 가격이 높게 샀어요. 근데 그 유가가 빠져버리면 네. 내가 비싸게 산 걸 가지고 정제를 해서 싸게 줘야 되잖아요. 손해죠. 그럼 손해죠.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 한 3개월 전에 싸게 샀어요. 네. 근데 유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아. 그 싸게 산 걸 정제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잘 사야겠는데.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원래는 작년에 어쨌든 그 비싼 가격에 샀던 것들이 네. 이제 지금은 싸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근데 예. 이거는 내년이 되면 재고자산 손실 평가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장부상의 평가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지지만 영업이익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업황은 여전히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예, 다만 그냥 재무적으로 살짝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올해가 실적이 바닥이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어쨌든 업황 자체는 안 좋으니까 네.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아, 그 설마 이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파이널 질문도 이거예요.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빈살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살만이 형은 살만해요. 아.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지 말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손절? 손절은 근데 이건 또 있어. 그러니까 정유 업종이 배당은 또 주거든요. 배당을 배당 받을 생각하고 가면 그냥 장기 투자하면 할만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 업종은 시클리컬 업종 너무 업다운이 심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께서는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